평생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리브유가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실제로 해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항상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과 함께 노화하는 신체를 위해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 박사이며 2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간단한 요리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올리브유 사용 실수 5가지를 폭로하고 60대 이상 환자들에게 이 액체 황금으로부터 최대한의 노화 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추천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염증, 심장 문제, 인지 기능 저하로 고생하는 이유가 궁금하셨다면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장수 전문가처럼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 병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제 환자이신 68세 김영희 씨가 지난 1년간 점점 심해지는 관절통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용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고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심지어 보충제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나빴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식사를 정확히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올리브유 사용에 있어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는 건강상의 이점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식에 해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실수들을 바로잡은 지 2주 만에 그녀의 관절통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에너지 수준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제 추산으로는 50세 이상 환자의 약 80%가 이 위험한 올리브유 실수 중 적어도 하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오류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왜 올리브유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단순한 요리용 지방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질병들, 즉 심장병, 알츠하이머, 관절염, 심지어 특정 유형의 암과 싸우는데 수백 건의 연구에서 입증된 약과 같습니다. 그 비밀은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독특한 조합에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함께 작용하여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동맥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인데 이 유익한 화합물들은 극도로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더 나쁘게는 해로운 물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리브유의 올바른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요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이유입니다. 가장 길고 건강하게 사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단지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여러분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강한 선택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올리브유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모든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올리브유로 계란을 부치고 고온에서 채소를 볶고 심지어 볶음 요리에도 사용합니다. 이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현점인 섭씨 약 19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산화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유익한 화합물을 분해하고 해로운 활성산소와 독성 알데하이드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염증 증가, 노화 촉진, 심장병 및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고 섬세한 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한 열에 노출시키면 시들고 죽어버리며 남은 것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해롭습니다. 올리브유의 유익한 화합물도 고온에 노출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년층에게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독소를 처리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과열된 올리브유로 인해 생성된 유해 화합물이 젊은 사람보다 우리 신체에 훨씬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튀기거나 굽는 등 고온 요리에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처럼 발연점이 더 높은 오일을 사용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저온 요리 마무리, 드레싱용으로 아껴두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올리브유의 건강상의 이점을 보존하면서 유해 화합물에 대한 노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거의 그만큼 흔하고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류의 올리브유를 사는 것입니다. 어느 식료품점에 가든 수십 가지의 올리브유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라이트, 퓨어, 그리고 올리브유 블렌드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품질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이 우리가 논의해온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열이나 화학물질 없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추출하여 모든 유익한 화합물을 보존한 오일입니다. 일반 올리브유나 라이트 올리브유는 가공 및 정제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화합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올리브유라고 표시된 일부 제품은 실제로는 대두유나 카놀라유와 같은 다른 오일을 함유한 블렌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일은 동일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심지어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올리브유 산업은 수년간 가짜 제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올리브유의 상당수가 다른 기름과 섞여 있거나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순수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저렴한 오일과 섞이거나 유익한 특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공된 제품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층에게는 이것이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며 돈의 가치를 제대로 얻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에 관한 싸게 사는 것이 실제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두운 색의 유리병이나 깡통에 담긴 오일을 찾으세요. 빛은 올리브유를 변질시키므로 품질 좋은 생산자들은 제품을 노출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병에 수확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는 수확한 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셋째, 가격을 고려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일반 오일보다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다른 것들보다 현저히 저렴한 병을 본다면 그것은 아마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올리브 오일 위원회나 국제 올리브 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인증 마크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를 잘못 보관하는 것입니다. 최고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서 요리에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부적절한 보관을 통해 유익한 특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환자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어디에 두는지 보고 항상 놀랍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에 놓인 병, 열에 노출되는 가스레인지 옆에 보관된 병, 빛으로부터 전혀 보호되지 않는 투명한 유리 용기에 담긴 병을 보았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세 가지 주요적이 있습니다. 빛, 열, 공기입니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에 노출되면 오일이 변질되어 유익한 화합물을 잃고 좋지 않은 맛이 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보관된 올리브유가 산패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섭취하기에 해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패된 오일은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미 노화 관련 산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산패된 오일을 섭취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열원에서 떨어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가스레인지에서 떨어진 식료품 저장실이나 찬장이 이상적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병을 단단히 밀봉하여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올리브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더 작은 병에 소량을 옮겨 담아 매일 사용하고 큰 용기는 밀봉하여 제대로 보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냉장 보관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이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오일에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는 냉장고에서 굳어짐으로 사용하기 전에 실온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제 네 번째 실수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체중과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년층에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이 글쎄요,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으니까 원하는 만큼 써도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불행히도 영양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가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기도 합니다. 한 큰술에 약 12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이 칼로리는 금방 쌓일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체중을 유지하는데 더 적은 칼로리가 필요하며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어떤 출처에서든 과도한 칼로리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칼로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를 위해 약간의 지방이 필요하지만 지방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이 과정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저는 하루에 약 한두 큰술의 올리브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 양을 요리, 샐러드 드레싱 또는 완성된 요리 위에 뿌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한 가지 전략은 올리브유를 그냥 붓지 말고 계량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직접 부을 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기 쉽습니다. 계량 스푼을 사용하거나 양을 조절하는 오일 디스펜서에 투자하면 최적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실수는 제가 나이든 환자들에게서 자주 보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올리브유를 사용하거나 산패된 오일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이 무뎌질 수 있는데 이는 올리브유가 상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패된 올리브유는 독특한 냄새와 맛이 나는데
종종 퀴퀴하거나 금속성이거나 크레용을 연상시킨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감각이 예전만큼 예리하지 않다면 이러한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산패된 오일은 활성산소로 가득 차 있으며 염증, 노화 촉진, 만성질환 위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질환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노년층에게 산패된 오일을 섭취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실수를 피하려면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수확 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오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쓴맛 또는 금속 맛이 나면 즉시 버리세요. 열이 어떻게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요리에 사용하여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열은 실제로 산패된 오일을 더욱 해롭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는 수확일로부터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일단 개봉하면 최상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5가지 실수를 다루었으니 방정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올리브유는 노화 방지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주요 관심사인 심장 건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높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콜레스테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또한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의 조합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를 반 큰술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더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에 미치는 이점도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동일한 화합물이 뇌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올리브유 섭취는 더 나은 인지 기능 및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항산화 물질, 특히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은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특히 인상 깊었던 한 연구는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5년 이상 추적했으며 요리와 드레싱 모두에 올리브유를 사용한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유의 한겸증 효과 또한 건강한 노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은 이제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암을 포함한 노화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은 천연 한겸증제 역할을 하여 몸 전체의 해로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통증과 뻣뻣함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편안함과 이동성에서 실제적이고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 올리브유를 일상에 올바르게 통합한 후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더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올리브유의 항암 특성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유 섭취와 특정 유형의 암,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의 위험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유가 암을 예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그것이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최대의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올리브유를 일상에 통합하기 위한 제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환자들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지침이며 최신 과학 연구와 전통적인 지중해 관행을 결합한 것에 기반합니다. 첫째,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두 큰술을 목표로 하세요. 요리와
직접 섭취의 조합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요리하는데 한 큰술을 사용하고 샐러드 드레싱에 다른 한 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올리브유를 생으로 사용하세요. 올리브유의 유익한 화합물은 오일이 가열되지 않았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조리된 채소 위에 올리브유를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하거나 지중해 국가에서 흔한 관행인 소량을 직접 섭취해 보세요. 셋째, 올리브유로 요리할 때는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세요. 중간 불에서 볶거나 섭씨 200도 미만의 오븐에서 채소를 굽거나 요리가 끝난 후 수프나 스튜에 추가하는 데 사용하세요. 넷째,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리브유를 다른 건강한 음식과 짝을 이루세요.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신체가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사용하거나 조리된 채소 위에 뿌리는 것은 훌륭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올리브유 섭취 시점을 고려하세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를 겪고 있을 수 있는 노년층에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들로부터 올리브유에 대해 받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빈번한 질문 중 하나는 올리브유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지만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은 실제로 포만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식사 후 배부르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의 일부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현재 지방 섭취량 위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덜 건강한 지방을 대체하기 위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질문은 올리브유와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는 약물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다량의 올리브유가 가벼운 혈액 희석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중요한 식단 변경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저는 또한 올리브유 보충제나 캡슐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존재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보충제보다는 식품 공급원으로부터 올리브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체 식품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식사에 올리브유를 통합하는 의식과 즐거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맛있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일상에 통합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제 가장 성공적인 환자들이 올리브유를 건강한 노화 계획의 정기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 전략들입니다. 지중해식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토스트에 버터 대신 통곡물 빵 위에 고품질 올리브유를 뿌리고 바다 소금과 신선한 허브를 약간 뿌려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고 아침 식사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점심에는 올리브유의 풍미를 돋보이게 하는 샐러드에 집중하세요. 올리브유 두 부분과 식초나 레몬즙 한 부분, 그리고 허브와 조미료로 만든 간단한 드레싱은 대부분의 시판 드레싱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올리브유는 신체가 잎채소와 채소의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올리브유를 요리에 사용하기보다는 요리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하세요. 다른 요리 방법으로 채소, 생선 또는 닭고기를 준비한 후 완성된 요리 위에 소량의 올리브유를 뿌리세요. 이것은 풍부한 풍미를 더하면서 모든 유익한 화합물을 보존합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한 가지 기술은 제가 지중해식 뿌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식사를 접시에 담은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최고의 올리브유를 접시 전체에 소량 뿌리세요. 이것은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형태로 중요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도록 보장합니다.
식욕이 감소했을 수 있는 노년층에게 올리브유는 특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풍미는 간단한 음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칼로리가 높다는 것은 더 적은 양으로도 상당한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야채 수프 한 그릇은 마지막에 좋은 올리브유 한 큰술을 저어 넣으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올리브유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요리 재료가 아니라 약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훨씬 더 합리적이 됩니다. 3만원짜리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이면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심장병, 관절염 또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약물 비용과 비교하면 올리브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강 투자 중 하나가 됩니다. 게다가 약물과 달리 올리브유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부정적인 부작용이 없으며 실제로 식사의 즐거움을 향상시킵니다.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72세의 은퇴한 교사이신 박철수 씨는 기억력 때문에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미 비교적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그의 습관을 검토했을 때 우리가 논의한 올리브유 실수 중 몇 가지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식료품점에서 값싼 올리브유를 사고 가스레인지 옆에 보관하고 고온 요리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와 함께 그의 올리브유 사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평판, 좋은 공급원을 찾았고 그의 식료품 저장실에 적절한 보관 장소를 마련했으며 오일에 유익한 화합물을 보존하기 위해 그의 요리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가 아침 오트밀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뿌리고 수제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함으로써 일상에 올리브유를 추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6개월 후 박철수 씨는 기억력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고 정신적으로 더 기민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개선을 올리브유만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이 그의 인지 건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대에 대한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올리브유는 수년간의 나쁜 건강 습관을 즉시 되돌릴 마법의 탄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로 일관되고 올바르게 사용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일관성입니다. 가장 큰 장수와 건강상의 이점을 보여주는 지중해 인구는 가끔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의 기본 부분으로 매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사용은 최대의 건강상의 이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일관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으로부터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는 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때때로 환자들로부터 듣는 지방 섭취에 대한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노년층은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저지방 식단 권장 사항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라도 식단에 지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과학은 그 초기 권장 사항 이후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지방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올리브유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실제로 최적의 건강, 특히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포막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류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호르몬은 지방으로 만들어지며 호르몬 생산은 종종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므로 적절한 건강한 지방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포만감을 높이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지원함으로써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익합니다. 따라서 지방을 피하는 대신 올바른 지방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 노년층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